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도 223페이지 오세요. 223페이지 도시개발법 네, 진도를 준비할게요. 223페이지예요. 네. 자, 잠깐만 해보실까요? 자, 우리가 그 국토교육법에서 국토계획 체계들을 공부를 하셨죠. 네. 제일 위에 광역도시계획을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도시나 군 단위로 국토는 계획이 됩니다. 도시군 계획이었죠. 도시군 계획을 공부했고요.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자,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그렇게 했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6개인데, 제일 처음 용도 지역의 지정과 변경,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과 변경, 두 번째가 용도 구역의 지정과 변경, 세 번째가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 네 번째가 뭐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합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그리고 정비 사업을 결정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개발 사업의 결정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이 돼요. 자, 결정되는데, 자, 이렇게 사업이 결정되면은 그 도시개발 사업을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시개발 구역을 누가 지정하는지, 지정권자, 그리고 또 누가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누구나 할 수는 없잖아. 누가 신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출할지, 환지 방출할지, 또 혼용 방출할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법, 이런 것들을 국토교육부를 규정하면은 국토교육법 기본법이 너무 방대해지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들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해서 개별 법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법률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개발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는 법이 도시개발법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도시개발법은 곧 국토교육법의 하위 법률로서 만들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돼요. 자, 도시개발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잠깐 그 뿌리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도시개발법을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자, 이 법이 정한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방법이 있겠죠. 그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 따라서 관련 제도들을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더라는 거죠.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는 이렇게 쭉 진행될 거예요. 제일 먼저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 구역으로 장소를 정하게 되죠. 여기서 신도시를 개발할 거야 라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라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서 즉 장소를 정하면은, 자, 이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계획을 동시에 준비합니다. 네. 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이제 개발 계획 수립을 하여 고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개발 계획에 따라서 누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것인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시행자가 결정되면은 그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사업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면은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자, 이때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방법은 이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일부를 수용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된 혼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는 그때 가서 각각 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실시구역 인가 고시까지 두 문제 정도,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 정도. 그러니까 전체 6문제 중에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된다 그렇게 보면 돼요. 다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부분은 네, 출제가 안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네,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공부하냐면은 자, 이렇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누가 지정하는지, 그리고 용도 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규모라든지 또 누가 누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요청하는지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법적 효과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첫 시간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첫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네,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할 텐데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고요. 여러분 교재는 224페이지죠. 224페이지 왼쪽 아래에 보면은 네,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나와 있고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을 그으시죠.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뭐 그대로 아시면 되죠. 네, 근데 여기서 봐요. 시도지사가 누군지 알고 있죠. 이때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할 때 시도지사는 5개였죠. 우리 국토교육법에서 그죠? 네,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이렇게 5개인데 여기는 누가 들어가지 않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들어가지 않아요. 특별자치시장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체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교재에다가 시도지사, 대도시장 할 때 시도지사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지 않죠? 특별자치시장, 특시,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적에 대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면은 네, 관계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협의해서 시행할자를 정하게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건너편에 봐요. 여러분 교재 225페이지 건너편에 보면 제일 위에 예외적으로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정부에서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 대상 5개가 정리가 되어 있죠. 그 5개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라고 적으시고 뭐 쪽지에 적어서 달달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봄에는 기억날 정도로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할 게 있어요. 여기서 2가지를 설명할 텐데 여러분 교재 225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 대상에서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을 묶어요.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을 묶어서 동그라미 2번, 3번을 앞으로 묶어서 비교 암기, 꼭 비교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잠깐 설명할게요. 봐요. 이렇게 돼 있죠.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누구죠? 중앙행정부처, 중앙행정부처 장관,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장관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중앙행정부처의 장관이니까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행정청이에요.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도 뭐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행정청이잖아. 그래서 행정청은 행정청에게 제안합니까? 요청합니까? 요청이 공식. 행정청은 행정청에게 요청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시험 나올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럼 틀려버려요. 행정은 행정에게 요청합니까? 제안합니까? 요청. 그래서 여기에 제안이라고 쓰면 틀린다는 겁니다. 이거 설명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봐요.
공공기관의 장비 줄 거예요. 동그라미 3번에 있잖아. 공공기관의 장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의 장은 예를 들면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노총공사는 공공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공기관의 장, 예를 들면은 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 한국철도공사의 장, 한국노총공사의 장들을 말하는 거라고. 공공기관의 장. 그 다음에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기관은 예를 들면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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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철도공단 등이에요. 자, 이렇게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출연기관의 장까지 하면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청이야.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행정청은 국토교통부장은 행정청이죠? 행정청에게 요청합니까? 제안합니까? 제안이 되는 거예요. 제안. 이 공식이라고. 그래서 공공기관장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리 있는 도시개발구역지 등을 요청하는 경우입니까? 제안하는 경우입니까?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지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출연기관장은 비행정청이기 때문에 행정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합니까? 제안합니까? 제안. 이렇게 공공기관장과 정부출연기관장의 제안이 있을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 관하여 제 키포인트 얻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거죠. 이렇게 금방 설명드린 내용, 행정은 행정에게 요청, 비행정은 행정에게 제안.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서 자, 이런 부분은 국토부 장관의 지정 대상을 살짝 암기, 보면은 기억날 정도로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과 요청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또 누가 누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출제가 자주 되거든요. 작년에도 나왔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교재 225페이지 봐요. 22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3번 지정의 요청이 나와 있죠. 지정 요청 발표하시고 이게 교재 편집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필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225페이지 밑에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 필기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필기를 좀 합니다. 그 공간에 채워서 필기하면 돼. 자, 공간을 좀 여유롭게 썼으면 좋겠어. 한번 봐요. 빨리 적어야 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시행자로 적습니다. 오늘 배울 거죠. 누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라고 적으십시오. 시행자 적어요. 자,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어. 제안 적어요. 제안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제안하느냐면은 자, 받아 적으십시오. 특도가 누구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리끼리 특도라고 하잖아, 그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도.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합니까? 제안합니까?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해. 단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자, 제안자에서 제외된 자가 있어. 단 누가 제외되냐면 단 국가 적으십시오. 국가 지자체. 지자체가 누구죠? 지방자치단체. 국가지자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됩니다. 누가 제외되죠? 국가지자체 조합은 제외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안자입니까? 제안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됩니까? 제안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됐죠. 여기서 시험이 참 자주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중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없는 자는 그때 정답이 조합이 있죠.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합니까? 제안할 수 없습니까? 제안을 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되니까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을 못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봐요. 이유를 한번 보자. 국가는 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을 못할까라는 거죠. 아까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누가 지정하면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면 되지.
그것을 시장 군수정에 지정해달라고 지정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국가는 제한자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왜 제외되냐면은, 봐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면은 본인이 지정을 제한받고 있잖아. 본인이 본인에게 제한을 해요, 안 해요? 못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때 지방자치단체가 시, 도지사, 대도시라 이러면 본인들이 뭘 갖고 있죠? 지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본인이 지정권을 갖고 있거나 본인이 지정을 제한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제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조합은 왜 제외되냐면은 조합은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제일 먼저 뭐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구역 수립하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잖아. 그럼 시행자는 조합은 뭐죠? 도시개발구역입니까? 시행자입니까? 시행자가 되거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아직까지 조합이 설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설립되지 않은 조합이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죠.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국가, 지방, 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부 제주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받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받았는데 지정권이 본인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정권은 누구에게 있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부 장관에게만 지정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군수장은 지정권이 없기 때문에 지정을 제한받으면 다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지정을 뭐 해야 되죠? 요청하는 거죠. 누구에게 요청하느냐 하면은 지정권자 중에서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지정권자, 시도지사는 행정청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도 행정청이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행정청은 행정청에게 요청합니까? 제한합니까? 요청. 행정은 행정에게 요청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까 국가 지자체는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행정이니까 행정에게, 시장, 군수에게 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라. 비행정이 행정에게 제한하는 거거든. 이해하셨죠? 네. 이제 이런 공식을 알고 있어야 이제 이런 게 이해가 돼야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나중에 좀 정답을 찾아가기가 쉬워지는 거죠. 네. 설명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봐요. 조금 전에 우리가 했잖아. 국토교토 장관도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권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요청했죠? 조금 전에 했잖아. 여기 있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면은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그래서 시도지사에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국토교토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과 요청에 관하여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출제가 자주 됩니다.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를 잠깐 넘겨볼까요? 자,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거기 들어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과 요청 정리해 봅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과 요청.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단, 그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중에서 누가 제외됩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한자입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그 다음에 내려봐요. 시장, 군수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시장, 군수장은 행정이죠. 시도지사도 행정이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합니까? 요청할 수 있습니까?
행정은 행정에게 공식이 요청이잖아.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없지만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누구에게? 국토교통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 할 수 있죠?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공식을 정리하면은 행정청은 행정처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합니까? 요청합니까? 요청. 비행정청인 자는 행정청에게 요청합니까? 제안합니까? 제안. 이 공식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은 행정에게 요청, 비행정은 행정에게 제안.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226페이지에 도시개발구역의 분할과 결합 지정이 나와 있죠.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네, 분할 지정도 할 수 있고 결합 지정할 수 있다는 것만 해두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인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박스표가 하나 나와 있죠.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로 적어요. 네, 암기. 그대로 네, 29회 때 시험이 나왔죠.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잠깐만 이제 고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고개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여기가 경기도 평택으로 갈까요? 경기도 평택으로 갑시다. 경기도 평택시예요. 평택시. 평택시고, 평택은 네, 넓은 지역이 대부분의 용도지역이 뭐죠? 도시지역이 제일 많겠죠? 네, 평택시 행정구역에는 도시지역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배웠죠, 이제. 도시적 안에 있는 토지는 그 토지의 용도별로 종류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땅의 종류가, 자,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렇게 되는데, 녹지지역이 다시 세분되면 몇 개가 있죠? 3개. 녹지지역 3개가 있죠. 불러주세요. 녹지지역 3개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국토교육에서 다 배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도시지역 16개의 용도지역 가운데서, 16개의 용도지역 가운데서 유일하게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전 녹지지역은 장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입니까? 장기적으로 개발할 수 없습니까? 장기적으로도 개발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었거든. 그래서 도시지역 16개의 용도지역 가운데서 유일하게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5개의 용도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잖아요. 한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봐요. 주거지역은 주택단지를 개발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봐요. 이제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하나 지으려고 대지를 조성하고 있어. 단독주택 하나 지으려고 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지나가면서, 단독주택 지으려고 한 100평 정도의 대지를 조성하고 있어. 지나가면서, 우와, 신도시 개발 중이구나.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니, 단독주택 하나 지으려고 100평의 대지를 조성하는데 신도시 개발한다고 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용도지역보다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공업지역, 평택시 공업지역에서는 최소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여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가능해요. 그러면 공업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개발 사업은 법적으로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공업지역에서는 새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 면적 규모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돼요. 그래야 최소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법상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나머지 용도지역은 전부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럼 다 외웠잖아.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나가면은 도시적 외지역으로 나가면은 여러분 여기 도시적 밖에는 용도지역이 무엇이 있었죠? 배웠잖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 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려면 원칙적으로 면적 규모가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된 거죠. 다 외웠죠? 외울 것도 없어. 도시지역 중에서 공업지역만 얼마죠? 3만 제곱미터 이상. 나머지 용도지역은 전부 1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밖에서 원칙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 오세요. 229페이지 보면은 3번. 저 밑에 큰 3번입니다. 큰 3번에 보면은
지정 요건의 배제가 나와 있죠? 지정 요건의 배제. 읽어볼게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 1번과 2번의 면적 요건 그리고 대상 지역 요건의 원칙안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동그라미 1번 내려와요. 취락지구 미칠 거예요. 취 동그라미 합니다. 취락지구 미칠 거고 취 동그라미. 개발진흥지구 미칠 것이고 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미칠 거고 지 동그라미. 취지개 그렇게 오죠. 취지개. 취락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면적 규모를 따집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면적 규모를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여러분. 평택시 주거지역에서는 최소 얼마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까?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에 무엇이 지정됐습니까? 취락지구가 지정됐거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거나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주거지역은 10,000제곱미터 미만 규모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도시개발구역은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함이 원칙이지만 취지계에 해당하면은 즉 취락지구가 지정됐거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면적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까? 배제합니까? 배제하기 때문에 규모와 상관없이 소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봐요. 정리되어 있죠?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의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네. 자, 도시지역에서는 공업지역만 얼마죠? 3만 제곱 이상. 나머지 용도지역은 전부 얼마죠? 10,000 정도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데 도시적인 외지역은 얼마죠?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요. 다만 취락지구가 지정됐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개발진흥지구인 경우에는 위 규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합니까? 배제합니까? 배제. 규모 제한 없이 취락지구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지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과 요청, 그리고 용도지역별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규모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자, 책장 넘겨줍니다. 넘겨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오시냐면은 빨리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238 봐요. 238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238페이지 오세요. 238. 자, 교재 238페이지 오십시오. 238페이지 오면은 왼쪽 아래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가 찾았습니까? 네,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가 별표하십시오. 23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가 별표해놓고, 네, 앞을 잠깐 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교재하고 딱 맞춰보세요.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대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구청수로 의제가 됩니다. 의제가 뭐죠?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공원관리구역 결정구청의 이성수로 본다, 간주한다. 단,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취락지구로 이미 지정된 지역은 그러하지 않다니까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결정고시가 의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이 부분을 자, 그림으로 잠깐 설명할게요. 잠깐 그림으로 설명하면 좀 쉬우실 겁니다. 자, 보실까요? 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알아맞혀야 됩니다. 물으면 대답하세요. 여기에 보존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어. 보존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 전답, 과손 등 농지가 집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 용도지역에서 많이 보셨죠? 네. 자, 이렇게 보존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 전답, 과손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데 자, 이 지역이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어. 그럼 용도지역이 뭐죠?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면 농림지역이다라고 배운 거죠. 이게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피금 침투만큼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농림지역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해버리면은 앞으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지정전 용도지역이 뭐죠? 농림지역이잖아. 지정전 농림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토지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도시지역과 그리고 여기에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첫 번째 효과예요. 앞으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법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단 이 동네에 이미 칠학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됐다면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가 어찌됩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게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예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한번 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은 농림지역이 도시지로 바뀌고 이 동네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로 법적으로 간주가 되잖아요. 근데 신도시 개발을 못한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은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도시지로 그대로 있을까요? 지정전 용도지로 환원될까요? 지정전 용도지로 환원이 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농림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로 간주가 되는데 신도시개발이 도시개발이 완료가 됐어.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사 완료가 공고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해제된 지역의 도시지역은 이미 신도시로 개발됐기 때문에 공사 완료 공고 이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해제된 용도지역은 종전의 용도지로 환원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도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고시로 본다. 하나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농림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은 농사 짓습니까? 신도시 개발해야 됩니까? 신도시 개발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누군가 농사를 짓고 비닐하우스 치고 있고 누군가가 이게 건물을 짓고 있고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가 되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은 해당 지역의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때부터 일정한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못하도록 행위자를 받게 돼요. 근데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 없이 못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의 방해가 크게 되지 않으면 허가 없이 일정한 개발행위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행위자를 받게 되는데 그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하고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을 구별해야 시험을 쳐요. 자, 여러분 교재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4번 도시개발구역의 행위 제한 찾으셨습니까? 네, 미칠 것이죠. 원칙대로입니다. 원칙에서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몇 개죠? 7개.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때 1번 봅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이죠. 자, 건축물의 건축 등 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 동그라미, 대수선 동그라미, 용도 변경 동그라미 이 세 가지를 건축 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건축물의 대수선, 용도 변경도 관할 시청 건축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가 전부 개발허가 대상인데 줄 거죠 6번. 이때 물건을 쌓는 행위는 줄 거죠.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몇 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는 개발이 허가 없이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5일 동안 쌓아둔 행위는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게 시험 나왔다고. 1개월 이상 장기간 도시개발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만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줄 걷죠. 중목의 벌채, 식재.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중목을 벌채하거나 나무를 심는 것도 허가 없이 허용됩니까? 금지됩니까? 금지되죠. 자,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됐잖아. 근데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지역에
저의 가손이 있어요. 여보세요.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이 지역에 저의 가손이 있다니까? 이 가손이 있다고. 저의 가손이 있는데, 자, 그때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 100그루가 있어. 사과나무 100그루가 있다고. 한 나무에 1년에 사과를 10만원씩 따요. 1년에 10만원씩 딴다고. 그럼 100그루고 10만원치 1년에 수입이 있으면 1년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잖아. 1000만원 맞죠? 네, 1년에 사과 수입이 1000만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신도시로 개발되면은 여기서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것을 보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보상해줘요. 그러면 사과농은 100그루면은 10만원이고 연간 한 그루에 10만원씩이면 1000만원이고 앞으로 20년 동안 사과를 딴다고 한다면은 2억을 준다고. 보상금을 2억을 나와요. 그럼 100그루를 그대로 두고 싶습니까? 200그루로 늘리고 싶습니까? 200그루면은 4억을 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출근하지 않고 이제 와이프하고 둘이서 사과나무를 그 다음날부터 막 심은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보상금 더 받으려고 사과나무 심는 사람도 있고 불통 가져다 두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항공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허가 없이 사과나무를 추가로 심은 자는 보상금 줍니까? 원상회복 명령합니까? 원상회복 명령하고 도시개발사업 사업방해죄로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외에는 관할시청군제 허가 없이 내 땅이지만 사과나무도 심을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장하고 이렇게 상상을 하니까 좀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에서 중목불체도 내 땅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개발휴가 받아야 됩니까? 개발휴가를 받아야 된다. 알겠죠?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은 금지되어 있죠. 허가 없이.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등이 뭐죠?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금지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장기간 쌓아놓은 행위도 허가 없이 못하죠?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식재. 제가 설명드린 거 위주로 봐두고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돼요. 네, 내려옵니다. 239페이지 맨 밑에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출쭉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재복구나 재난수수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허가 받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려옵니다. 기억번 줄 것죠?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설치는 허가 받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거 읽어두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요. 줄 것죠? 경작 목적으로 하는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 그 다음에 미연범 별표예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미연,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경작지 안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임의사항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니까. 경작지 안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상당히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240페이지 봅니다. 240페이지 제일 위에 기득권 보호 찾으셨습니까? 기득권 보호 읽어볼게요. 자, 개발휴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부터 줄 걸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나 사업에 이미 착수를 했다면은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며칠? 30일 이내 동그라미 여기까지 줄 거고 30일 이내에 저 밑에 줄 거예요. 신고 동그라미. 신고하면 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 됐습니까? 네. 잠깐만요.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는 관할시청 군청에 허가 없이 일정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행위자를 받아요. 단,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허가 인가 승인을 받고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며칠 내에 신고하면 되죠? 30일 내에 신고하면 신고한 사업과 공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지정고시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면 신고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 자, 지금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네, 쭉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더 복습할까요? 앞에 보시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구역으로 법적으로 간주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안에 모든 토지 소유자는 일정한 개발 행위를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행위자를 받게 되지만 재복구를 위한 그죠? 재복구나 재난 수술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 행위 등은 허가 받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나 사업에 착수를 했다면은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신고하면은 신고 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작년에 또 시험이 나왔죠. 작년에 시험이 나왔는데 우선 여기 세 가지 위주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위주로. 자, 같이 볼까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줄까요? 교재 딱 보면서 여러분 교재 241페이지 있죠? 24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식이 나와 있죠? 여기 별표하시고 네, 양가로 1번을 지금도 설명할 거야. 그 양가로 1번 위주로 해요, 지금. 알겠죠? 네. 자,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 중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 그럼 다음 중에 밑에 두 개 나와 있죠? 이 두 개의 사유에 해당한 날입니까? 이 둘 중 하나에 해당한 날의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다음 중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해제된 것을 보는 거예요. 자,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되죠. 예를 들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해놓고 몇 년 동안 3년이 된다. 3년 동그라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되면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면은 해당 지역의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내 땅이지만 관할 시청 문제 허가 없이 사과나 못 심어요? 못 심어요? 못 심어요. 행위자를 받잖아.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은 해당 지역의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행위 제한을 받는데 그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실질계획인가 신청도 없는 거야. 그 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했지만 3년 동안 실질계획인가 신청이 없다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사업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겁니까? 중단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행위자만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놓고 3년 동안 실질계획인가 신청 없이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놓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실질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공사가 끝나고 공사 완료를 공고하면은 그 공사 완료 공고일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이것은 수용 방식이야.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끝나면은 공사 완료를 공고하게 돼. 그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거죠. 왜요? 이때는 사업 중단이 원인입니까? 사업 완료가 원인입니까? 사업 완료. 공식적으로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 완료를 공고하면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가론에 봅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환지 처분을 공고해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가 있으면 다음 날 해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다음 날 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보기는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지만 내용을 보니까 해제 사유가 몇 개 들어있는 거죠? 3개. 3개. 그러면은 두 번째 거. 수용 방식의 경우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 환지 방식의 경우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는 사업 중단입니까? 사업 완료입니까? 사업이 공식적으로 잘 완료되어서 그 환지 처분 공고나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이나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은 그 해제된 도시개발구역은 이미 신도시로 개발되기 때문에 해제가 되더라도 지정 전 농림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절차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1시간 동안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만 공부한 거예요. 여기서 출제가 거의 매년 한 문제가 돼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에게 집중하시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때 시도지사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정권에 포함됩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왜냐하면 세종시는 지금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도시개발 중인데 도시개발구역을 또 지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별도로 세종시 관할구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지정권자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근데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토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입니까? 제안입니까?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추정기관의 장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추정기관장이 요청합니까? 제안합니까? 제안하면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지정권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전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는 없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지만 세 개는 제외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지정을 제한할 수 없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안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정청인데 지정권이 없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 시장, 군수장은 다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가능해요. 자, 도시지역에서 공업지역은 얼마? 3만 정도 이상. 그 밖에 용도지역은 1만 정도 이상. 도시지역 밖에서는 30만 정도 이상 경우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데 취지계라고 외웠죠? 취락지가 지정됐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거나 개발진흥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와 해제를 공부한 거예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무슨 용도지로 바뀝니까?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결정고시인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 개발 행위는 관할 시청 군청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행위자를 받는다. 단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허가 등을 받고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지정 고시부터 며칠 내에 신고하죠? 30일 신고하면 신고한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죠. 자, 잠시 휴식하고요. 그 다음 절차 개발계획부터 진도를 다시 준비할게요. 네.